자, 안녕하세요. 기온을리어 수강생 여러분. 자, 오늘은 지난번 과제 어떤 6장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분이 이런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해주셨고, 어떤 분들은 과제로 제시하지 않았던 것 중에서도 이제 이런 거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요청을 주시더라고요. 자, 아마 뭐 자기는 잘 풀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그런 학생이라도 제가 푸는 과정을 보면서 분명히 배우는 게 있을 테니까 무시하지 마시고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A인데요. 대부분 다 이걸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고 쉽게 넘어가는데, 봅시다. 제가 만자를 붙였어요. 자, 만 18세 이상임은 선거권을 갖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 자, 요거 음, 이번에 개정됐죠. 만 18세 이상부터 선거권을 가지면서 이제 고3 학생들 중 일부가 이제 선거를 할 수 있게 됐죠.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조건이냐? 물론 이게 나라마다 법이 다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에서는 저희 일상적 상황을 가정하고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7번 문제처럼 어떤 법령이 있고 그런 법령이 우리나라에선 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선 선거권을 가지려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법령이 있겠죠. 개정이 되어서. 자, 그런 법령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물론 디폴트로 이제 만 18세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선거권을 가진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이 만 18세 이상이 되면 선거권을 자동으로 하는, 다시 말해서 충분 조건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다 선거권을 갖나요? 그렇진 않죠. 선거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죠. 따라서 만 18세가 안 되는 사람 중에 선거권을 갖는 사람은 없죠. 따라서 만 18세 이상이라는 건 선거권을 갖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선거권을 가지려면 무조건 일단 나이가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답은 필요 조건인 거죠. 필요, 필요 조건입니다. 자, 이게 뭐 나라마다 다르니까 이게 알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일상적 상황을 가정하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황을 가정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7번처럼 어떤 법령이 있다고 가정하고 푸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법령, 현실에 존재하는 그 법령을 이제 끌어와서 이제 푸는 거죠. 자, 이번엔 7번 봅시다. 다음과 같은 법령이 있다고 가정하자. 오직 X시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이 X시의 시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제 피선거권 문제인데요. 이 법령에 따르면 X시에 5년 이상 거주하면 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무슨 조건일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뭐뭐 하려면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다 필요의 얘기죠. 이것도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이죠.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B3도요. A가 C를 위한 필요 조건이면 A와 B의 선언도 C를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 C가 참이라면 A가 반드시 참이어야 돼요. 그러면 A와 B의 선언도 C를 위한 필요 조건일까요? 다시 말해서 C가 참이려면 A와 B의 선언이 참이어야 할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C가 참이려면 반드시 A가 참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맞죠? 따라서 A가 참이 되기만 하면 A or B도 참이 되죠. 따라서 A or B도 C를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게 말로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딱 당연하게 보였다가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하지 않아 보였다가 이렇게 되죠. 자, 따라서 우리 한번 보죠. 이거를 문장으로 다 바꿔서 이제 논증 문제로 바꾸거나 아니면 참거짓을 따지는 문제로 바꾸는 거고요. 자, A가 C를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 말은 뭐가 참이라는 거죠? C이면 A라는 거죠. C가 참이면 A가 참이라는 거죠. 그쵸? A가 C를 위한 필요 조건이다. C가 참이면 A가 자동으로 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와 B의 선언이 C의 필요 조건이다. 이건 뭐예요? C가 참이면 A or B가 참이라는 거죠. 자, 근데 앞에 여기 A가 C를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요게 일종의 전건이 되는 거죠. 전건이고 여기 후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C이면 A이면 C이면 A or B냐? 바로 그 문장이죠. 이게 참일까요? 자, 지금 여기서 참인 거짓 묻는 거는 결국 반드시 참이냐? 그 문제예요. 하나라도 거짓일 수 있으면, 거짓일 가능성이 있기만 하면 이 문장은 거짓인 거예요. 지금 그걸 묻는 거죠. 맞죠? 자, 근데 이거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진리표 그려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진리표 그려서 A, B, C 그럼 8줄 쭉 그리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뭘 배웠죠? 자연 연역에 의한 증명 배웠죠. 그걸 가지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을까요? 칸이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요 문장 요걸 증명해야 돼요. 요걸 한번 증명한다고 한번 마음 먹고 해보죠. 제가 일단 왜 증명을 하려고 하느냐, 이게 참일 거라고 이미 우리 기대하고 있죠. 직관을 이용해서. 그러면 증명이 된다고 가정하고 해보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을 증명하려면 이건 논증인데 논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걸 참임을 보여야 돼요. 근데 전제가 없죠. 결국 전제가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지할 데가 없죠. 그럼 뭘 하면 좋을까요? 가정을 하고 시작하는 거죠. 게다가 이 문장이 어때요? 조건문이죠. 그러니까 전건을 가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C이면 A다를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우린 가정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가정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게 뭐죠?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야 되죠? 자, 우리가 항상 목표에 집중하라고 그랬어요. 이 가정을 통해서 C이면 A다를 가지고 우리 뭘 얻으면 되죠? C면 A or B이다를 도출하면 돼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문장인 바로 이걸 얻을 수가 있죠. 맞죠? 자, C이면 A다를 가정함으로써 C이면 A or B다를 도출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C이면 A다, 이면 C이면 A or B다 라고 하는 이 조건문을 증명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운데가 아직 완성 안 됐어요. 자, 가운데를 완성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의지할 데가 없죠. 그러니까 이번엔 또 가정을 하는 거예요. C를 가정해 봅시다. 자, C를 가정해 봅시다. 또 가정하는 거예요. 벌써 두 번째 줄이 됐네요. C를 가정하고 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C를 가정하면 우리가 A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죠? 1번에 따르면 C면 A이고 근데 2번에서 C를 또 가정했죠. 따라서 1번과 2번에 의해서 자, 요거를 조건 기호를 제거하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죠? A이면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어요? A or B임을 알 수 있죠. 이건 뭐예요? 자동으로죠. 선언기호 도입입니다. 자, 3번에서 선언기호 도입이에요. 3번에서 선언기호를 도입했고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바로 뭘 할 수 있어요? C를 가정했더니 A or B가 나왔네요. 다시 말해서 2번부터 4번의 과정을 통해서 뭘 알게 된 거예요? 조건 기호를 도입한 거죠. 하면 C이면 A or B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인 6번 결과 C면 A이다. 이면 C면 A or B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죠. 이건 바로 1번부터 5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이것도 조건기호 도입이죠. 됐네. 증명이 됐네요. 자, 이걸 증명했으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 자, 결국 연습 문제 B3에서 제시한 저 문장이 뭐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거죠. 참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증명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죠. 무조건 참인 거예요. 자, 원래는 이게 직관적으로 풀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미 그 직관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추론 방법을 배웠죠. 자연 연역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증명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엔 C9인데요. 이거는 그 조건문을 이용해서 이거를 뭘 하라는 거였냐면, 그 기호화하라는 거죠. 자, 문장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 일을 수행한다면 출세를 하겠지만 너의 사랑을 잃을 것이고, 내가 이곳에 머문다면 너의 사랑은 잃지 않겠지만 나의 꿈을 실현하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서 명시적으로 쓰여있는 문장만 따져보면 A. 내가 그 일을 수행한다. B. 내가 출세를 한다. 그렇죠? C. 내가 너의 사랑을 잃는다. D. 내가 이곳에 머문다. E. 요건 다음 문장은 사랑을 잃는다는 거고, 그다음 E는 나의 꿈을 실현한다. 또는 실현하지 못한다. 이런 거죠. 자, 함부로 이제 내용을 여러분이 바꾸면 안 됩니다. 명시적으로 쓰여 있는 것 외에 것을 여러분이 가정하시면 안 돼요. 물론 암묵적인 맥락을 사용한다면 지금 이 말은 마치 드라마에 나올 만한 대사인데 이런 대사 왜 치겠어요? 보통 그 일을 하는 것랑 이곳에 머무는 거랑 뭔가 관련이 있겠죠. 그 일을 수행하러 이곳을 떠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곳에 머문다면 그곳에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런 얘기겠죠, 맞죠? 그래서 요 내가 그 일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그 A와 이곳에 머문다라고 하는 D, 요 둘이 뭔가 그 반대되는 뭔가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D라면 D가 not A를 함축하는 그런 맥락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출세를 한다라는 얘기랑 나의 꿈을 실현한다라는 얘기랑 뭔가 또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세를 해야만 꿈을 실현한다라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 꿈을 실현하는 것이 출세를 함축하겠죠. 그렇죠? 출세를 해야만 꿈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둘이 각각의 논리적 동치는 아니겠죠. 따라서 이거를 함부로 이게 섞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명시적으로 써여 있는 것만 그대로 번역해야 돼요. 여러분이 의역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논리학을 하는 거지 지금 어, 그 단화 맥락에 맞춰서 뭔가 이제 다른 일을 수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쓰여 있는 대로만 해야 되죠. 따라서 이거죠. A이면 출세를 하고 하지만 하겠지만은 그러나라고 하는 기호는 and랑 똑같다고 했죠. 논리적인 의미에선 두 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락적인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은 다 지우고 쓰여 있는 대로만 쓰는 겁니다. 논리학적으로만 의미가 있는 참거짓과 유관한 것만 따져서 옮기는 거죠. 너의 사랑을 잃을 것이다. C. 자, 것이고 하니까 이거 전체가 and.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내가 이곳에 머문다면 D죠. 머문다면 너의 사랑은 잃지 않겠지만 not이네요. and 그 다음에 나의 꿈을 실현하지 못한다. not이죠. 그렇게 되겠네요. 맞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정답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죠?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쓰여 있는 내용과 내용이 아닌 내용을 여러분이 상상을 통해서 물론 그 상상이 매우 개연적인 상상이라 하더라도 그런 거를 함부로 추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10번인데요. 약식 진리표를 이용해서 타당성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 대부분이 뭐 잘하셔서 별로 이게 요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푼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죠. 자, 약식 진리표 방법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그 전제는 참을. 자, 잠시만요.
모든 전제에는 참을, 그 다음에 모든이 아니죠. 그 결론에는 거짓을 부여해야겠죠. 자, 이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따져서 풀면 되죠. 자, 결론을 보니까 결론이 거짓이라면 이게 5어로 있었는데 5어로 이루어진 각 항이 다 거짓이어야만 되겠죠. not C가 F여야 되고요. D가 F여야 돼요. 자, 한번 이걸 다 적어봅시다. 그럼 not C가 들어간 자리 F, D가 F, not C가 또 F. 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뭘 알아낼 수가 있죠? 자, 전제 중에 이 두 번째를 봅시다. 자, 요게 참이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참이라면 지금 조건문인데 조건문의 후건이 거짓이에요. 맞죠? 그러면 정건도 거짓이어야겠죠? A도 거짓, B도 거짓이어야만 정건이 거짓일 수 있고 이걸 이용해주면 지금 모든 그 단순 문장들의 진리값이 다 결정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어때요? 자, 지금 결론 거짓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 전제도 참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첫 번째 전제가 어때요? 참이 나올 수가 없네요. 맞죠? 따라서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경우를 만들 수 없다면 결국 이 논증은 타당한 거죠. 그렇죠? 모든 전제를 참으로, 결론을 거짓으로 만들 수 있는 단순 문장의 진리값 조합을 우리는 만들 수가 없었고, 따라서 우리는 이 논증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번엔 선비와 사기꾼 문제입니다. 자, 사람들이 다 이거 풀 수는 있는데 풀고 나서도 이게 뭔가 찜찜한가 봐요. 그래서 뭔가 어떻게 푸는 게 좋을지, 내가 풀었는데 나보다 혹시 더 잘 푸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걸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답지를 보면 B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보면 A, B, C가 있는데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뭐냐면 확실히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선비인지를 곧장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 A는 조건문이라서 이게 좀 어려워요. 조건문인데도 선비가 아닌 사람이 있다면 그 B는 사기꾼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B 문장을 보죠. 이거 답지에서 B를 가지고 먼저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B가 쉽거든요. 나는 사기꾼이거나 또는 C는 선비이다. 자, B가 사기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기꾼이라면 거짓말을 해야 되죠. 근데 나는 사기꾼이거나 라고 하면서 참말을 했죠. 또는 C는 선비다. 뒤는 중요하지 않죠. 선언이니까. 벌써 참인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B가 사기꾼이라면 B의 말이 참말이 되니까 이거 성립할 수가 없죠. 따라서 B가 선비여야 해요. 그래서 B부터 시작해서 쉽게 알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려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뭐 답지랑 똑같이 제가 꼭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C부터 시작해 볼게요. C도 간단해요. 왜냐? 선비가 아는 사람이 있다. 자, C의 말이 참말이라면 A와 B 중에 C의 말이 참말이라면 A와 B 중에 사기꾼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C는 선비고 가능하죠. 근데 C가 사기꾼이라면 선비가 아닌 사람이 있다. 라고 하는 말은 참말이 돼버리죠. 맞죠? C가 벌써 벌써 한 명 사기꾼이 된 거니까 C의 말은 거짓말이면 안 돼요. 맞죠? 따라서 C를 우리는 C가 뭐라고 할까요? C가 선비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죠. C가 사기꾼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C가 선비고 그 다음에 B가 어떻게 됐어요? B도 아까 보니까 B도 거짓말일 수가 없다 그랬죠. B가 선비예요. 자, 그 다음에
A는 어때요? A가 참말일 수가 있나요? 참말일 수는 있죠. 선비가 아닌 사람이 있다면 정권이 거짓이거나 아니면 정권이 참인데 후권이 참이거나 이렇게 하면 되면 참말이 될 수가 있죠. 자, 둘 다 그냥 따져볼까요? A가 선비인 경우. 그러면 A가 선비인 경우 근데 A가 참말일 수는 있지만 문제가 뭐예요? 아닌 사람이 지금 보니까 C의 말이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돼버리면. 선비가 아닌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지 C의 말이 참말이 되죠. 다시 말해서 요 길은 문제가 있어요. 그쵸? 이 길은 안 되고 A가 사기꾼인 경우만 말이 될 수도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A가 사기꾼이면 되나요? A가 사기꾼이면 이게 거짓말이어야 되죠. 선비가 아닌 사람이 있죠. 정권이 참이고 그럼 후권이 B는 사기꾼이다 라고 하는 이 후권은 어때요? 거짓말이죠. 따라서 A는 사기꾼이 맞네요. 그렇죠?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은 가능한 거죠. 이 길은 가능하다라고 해서 우리는 다른 걸 더 살펴볼 필요 없죠. 왜냐면 우리가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C, B는 무조건 선비일 수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자신의 말만 보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했죠. 자, 그래서 다 구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전략은 뭐예요? A, B, C의 말을 중에서 쉽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를 판정할 수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경우의 수를 줄이는 거죠. 경우의 수를 빨리 줄이고 시작해야지 문제가 간편하게 풀리는 거니까요. 이 문제를 혹시 좀 더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자, 있죠. 자, 제가 얘기 들었었죠. 자, 보죠. 자, X, Y, Z라고 합시다. 뭐냐면 X는 A의 말이 참이다 라는 진술이고 Y는 B의 말이 참이다. Z는 C의 말이 참이다. 또는 뭐 X는 A가 선비이다. Y는 B가 선비이다. Z는 C가 선비이다 라는 진술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능한 경우들이 쭉 있죠. TTT, TTF, TFT, TFF. 죄송합니다. T를 써야 되는데 TFF. 그 다음에 F, T, T, F, TF, F, FT, FFF.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8가지 경우를 다 적어놓고 자, 각각의 말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A의 말. 선비가 아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뭐예요? not X이거나 not Y이거나 not Z라면 not Y다 라고 하는 진술이죠. 이거 문장이 너무 기네요. 자, 혹시 밑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밑에다 하면은 문장이 안 보여가지고 재미가 없는데. 우선 이것부터 따져볼까요, 그냥? 그 다음에 B는 나는 사기꾼이거나, 그러니까 not Y이거나 C는 선비다, Z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선비가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not X 모두가 선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X and Y and Z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거부터 한번 따져보죠. 이거 사실은 첫 번째 문장이 정권과 똑같아요. 선비 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한 번은 not X or not Y or not Z라고 써봤고요. 한 번은 그냥 not 가로하고 X and Y and Z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 쉬워요. X, Y, Z가 모두 참일 때는 거짓이 되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도 쉽죠. 첫 번째 문장에 정권 F, 제가 이거를 작게 그릴게요. FT,
전건만 지금 쓰는 거예요. 후 거는 not y니까 not y에 해당한 요거를 다 바꾸면 되죠. 그래서 f, f, t, t, f, f, t, t. 그러고 나면 요 조건문, 요 a의 말은 어떻게 되죠? ff니까 참이고, tf니까 거짓이고, tt니까 참, tt니까 참, tf면 거짓, tf면 거짓, tt면 참, tt면 참이죠. 기계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not y or z, not y, 자 써보죠. not y를 f, f, t, t, f, f, t, t 썼고요. z는 여기 써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오면 되네요. t, f 이거 번갈아 가면서 죠. t, f, t, f, t, f 5어죠. 근데 이걸 또 5어로 묶어야 되니까 t 모두가 거짓인 경우만 거짓이 되고요. 나머지는 t죠.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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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t, t. 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을 한번 다시 쭉 써봅시다. 여기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요. 그 다음에 요거죠. 자, 요 순서가 지금 뭐랑 같아야 돼요? 왼쪽 x, y, z랑 같아야 되죠. 맞죠? 선비면 참말을 하고 사기꾼이면 거짓말을 하고 바로 그거예요. 그걸 따라서 풀면은 TTT인데 TTF네 아니고 TTF인데 FFT고요. TFT 안 되고요. TFF 아니고요. FTT 맞네. FTT 맞네요. FTT 여기 맞아요. FTT 사기꾼 선비 그렇죠? 사기꾼 선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A는 사기꾼, B는 선비, C는 선비 딱 됐고요. 나머지 다 안 돼요. FTF인데 FFT고요. 그래서 FFT T로 시작하고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풀 수 있었죠. 자, 이번엔 G로 가보죠. G도 한번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결국 6가지밖에 안 돼요. 맞죠? 6가지밖에 안 되니까 이걸 다 몽땅 해봅시다. 결국 이제 경우의 수를 이렇게 순서도 따져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트리 구조 해가지고 쭉쭉 해보는데 하나하나 따지다가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기계적인 느낌이 잘 안 들고 뭔가 깨림칙한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풀고 나서.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푸는 방법을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 문제 이미 다 앞에서 해답지를 보면 알겠지만 따라가면 되죠. 뭔가 가장 쉬워 보이는 문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차근차근 해가면 되는데 이것도 한번 앞에 선비와 사기꾼 문제처럼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여긴 경우의 수가 A, B, C가 있고 마치 이게 지금 진리표랑 비슷한데 진리표는 아니에요. 진리표라고 착각하면 안 돼. 앞에 그 선비와 사기꾼은 진리표로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진리표랑 똑같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진리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참 거짓이 있지만 세모도 있어요. 보통 사람. 그래서 우리 진술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너무 그 기호에 구애받지 말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그냥 해볼게요. 자, 이 A, B, C가 있는데 A, B, C가 각각 선비, 보통 사람, 사기꾼 중에 한 명이어야 되죠. 자, 선비는 동그라미, 보통 사람은 세모, 사기꾼은 X라고 표시해봅니다. 그러면 근데 무조건 한 명씩 있어야 되니까 이게 조합을 이용해주면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X 세모. 자, A가 선비인 경우는 이 두 가지밖에 없죠. 맞죠? 그 다음에 A가 선비인 경우 다 채웠고요. 그 다음에 A가 보통 사람이라면 다시 동그라미부터 순서해서 B가 선비이고 C가 사기꾼인 경우 A가 보통 사람인데 B가 사기꾼이고 C가 선비인 경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있죠. A가 사기꾼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너무 제가 크게 썼나요? 위에 글씨를 봐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뒤에는 뭘 쓰느냐? AMR을 쓰는 거죠. AMR과 그 다음에 BMR, 그 다음에 CMR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AMR부터 보죠. 내가 B보다 신분이 낮지 않다면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그냥 쓰는 거지 이게 정말 뭐 기호 논리학의 언어, 그 문장 논리 언어를 사용해서 쓰는 건 아니에요. 자, A가 B보다 신분이 낮지 않다면 낮지 않다면 이렇다면 나는 A는 C보다 신분이 낮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의 말은 뭐죠? 나는 A와 결혼했지 C와 결혼하지 않았다. 나는 A와 결혼했다는 거죠. 자, 나는 B니까 B는 A와 결혼했다. C와 결혼하지 않았다. 쓸 써야 될까요? 원래는 고스란히 번역하면 되는데 A와 결혼하고 나면 여기 이 동네에서는 이제 두 사람과 결혼이 애초에 안 되죠. 따라서 그런 걸 따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A와 결혼했다라는 것만 명심하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트로 썼어요. 그 다음에 나는 A보다 신분이 높다. 이거죠. 자, 이제 참거짓을 따져봅시다. 참거짓. 자, 참거짓 따져봅시다. A가 C보다 신분이 높냐? 따져보죠. 이 정권만 따져보면 이거 제가 F가 아니죠. 참이죠. A는 동그라미인데 C는 X니까 참.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참. 세 번째도 참. 네 번째 줄부터는 얘가 세모인데 동그라미죠. F. 글씨가 예쁘게 안 되네요. 자, 이게 제가 손가락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F,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결국 정권이 거짓이면 여기 무조건 참이죠. 그럼 따질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후권 봅시다. 후권. A가 C보다 그 낮다 라고 하는 거. 신분이 낮다. 신분이 낮은 경우가 있나요? 자, 동그라미 이거 F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F죠. 신분이 F고 잠시만요. 제가 문장을 잘못 쓴 것 같네요. 잠시만요. 문장을 제가 첫 번째 A가 한 말이 이거는 내가 B보다 신분이 낮지 않다면이죠. 그러니까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지우개를 이용해서 잠깐만요. 여기로 지울까요? A가 B보다 신분이 낮지 않다면 이거죠. 그래서 지우개를 여기도 써야 되고요. 맞죠? 여기도 써야 되고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니까 다시 봅시다. A가 B보다 신분이 낮지 않다. 여기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세모 동그라미죠. 이거 거짓이네요. 그리고 세모 X면 여긴 참이죠.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줄은 여기는 참이 되겠네요. 정권이 거짓이니까. 자, 다시 또 봅시다. 그러면 참 그리고 네 번째 줄을 봐야겠네요. 세모 동그라미면 어때요? A가 C보다 신분이 낮죠. 이거 참이네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AMR의 참거짓을 따지면 이렇게 되겠죠. 네. 첫 번째 두 줄은 거짓, 아래 네 줄은 참.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B의 말을 봅시다. B가 A와 결혼했다. B가 A와 결혼하려면 B와 A가 선비 사기꾼이거나 사기꾼 선비여야 되겠죠. 자, 문제 설정이 그렇죠. 그런 경우만 참인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줄은 보통 사람이 껴있으면 안 돼요. 보통 사람이 껴있으면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거짓, 두 번째 줄 참, 세 번째 줄 거짓, 네 번째 줄 거짓,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 참, 마지막 줄 거짓.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C가 A보다 그 신분이 높다라고 하는 C의 말을 보죠. 그거는 거짓, 거짓. 그 다음에 이것도 거짓이고요. 여긴 참이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 참이고요. 여섯 번째 줄도 참이에요. 자, 그럼 우리 뭘 해야 될까요? 가능한 경우를 따져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A가 선비라면 참말을 해야 되고요. 무조건. 그러니까 선비인 사람은 참말을 하고 사기꾼인 사람은 거짓말을 해야 돼요. 보통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실 보통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사실 쓸데기 없는 겁니다. 걔네들은 보지 말고, 그래서 따지면서 첫 번째 줄에서 뭘 봐야 돼요? 첫 번째 줄에서는 A와 C만 보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인 경우는 T, X인 경우는 F가 나와야 돼요. 마치 앞에서 선비 사기꾼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자, 동그라미에선 T, X에선 F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어때요? 여기 틀렸죠, 여기. 여기 틀렸어요. 자, 두 번째, 동그라미 X, FT,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 A 빼고 B와 C가 동그라미 X여야 되는데, FF죠.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줄, 첫 번째 줄 빼고, 첫 번째 A 빼고 B, C가 X 동그라미여야 되는데, FT, 맞네요. 맞아요. 드디어 맞았어요. 드디어 여기가 맞았어요. 자, 여기가 드디어 가능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보면은 XO, A와 B가 XO여야 되는데 FT여야 되죠. 근데 TT네요. 안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줄 X 동그라미죠. B 빼고 X 동그라미여야 되는데 FT여야 되는데 TT가 나와요. 그래도 안 돼요. 따라서 가능한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A가 보통 사람이고 B가 사기꾼이고 C가 선비인 경우, 요 경우만 요 세 명의 말이 다 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 풀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방식대로 또는 답지를 보고 이제 참고해서 했다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은 이번엔 한번 저의 방식대로 제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한번 풀어보시고 궁금하시면 그 다른 문제 있죠. 1번이나 2번도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고 한번 정답에서 푸는 방식 아니면 여러분이 한번 풀어봤던 방식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